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전의 한 문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루싱 우민, 뽀이全退욕행 우명, 불의 전추. 즉, 자신의 불명예나 오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또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깊이 통찰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최근담의 루싱 우민, 뽀이全退욕행 우명, 불의 전추. 자신의 불명예나 오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 현대의 조직 내 인간 심리와 책임 회피 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고전의 가르침 루싱 우민, 뽀이全退욕행 우명, 불의 전추. 즉, 자신의 불명예나 오명을 남에게 온전히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오늘날 조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오명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들은 현대 심리학과 조직, 행동론에서도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이와 관련된 더 많은 고전 기반 인간관계 통찰은 구독하시고 채널 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명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 유형은 첫째, 책임 회피형 블레임 시프트입니다. 이 유형은 실수를 했을 때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누군가가 먼저 그랬다. 나는 몰랐다 등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 손상을 막으려 합니다. 주로 자존감이 낮거나 실수를 두려워하는 성향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권위, 의존형 authority deflector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윗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상위 권력자나 제도 탓으로 돌립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을 회피하고 판단을 남에게 의탁하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셋째, 희생양 찾기형 스케이프고트.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지목하고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을 탓하거나 외부 요인을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조직 내 긴장과 분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이미지 포장형 소셜 마스킹 타입입니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점잖은 듯 행동하지만 실수나 오명이 발생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은근히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이 유형은 비난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가 조금 미숙하긴 했지 등의 은근한 언어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다섯째, 무관심형 avoidant neglector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조차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말로 오히려 타인의 반응을 예민하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반성 없이 책임을 무시하며 관계적 신뢰를 크게 해칩니다. 결론입니다. 루싱 우민, 뽀이全退는 단순한 윤리적 훈계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고립됩니다. 오명을 인정하고 스스로 품을 줄 아는 태도는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진정한 성숙함과 리더십의 출발점이 됩니다. 入心无名不以全推욕행 오명 불의전추 즉 자신의 오명은 타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성인의 도덕성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심리 형성과 환경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각 유형별로 청소년기에 어떤 경험이 축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오명을 남에게 전가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대부분 청소년기의 환경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명을 전가하는 사람들의 유형별로 그들이 청소년기에 어떤 심리적, 교육적, 환경적 경험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책임 회피형입니다. 이들은 실수를 하면 절대 내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몰랐다. 누군가가 먼저 그랬다라고 말하며 회피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로 비난 중심의 양육 환경에서 자라난 결과입니다. 청소년기 때 실수에 대해 공감이나 이해보다는 처벌과 질책이 따랐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교육적으로는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은 무시하는 문화, 그리고 경쟁 중심의 학급 분위기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위험하다고 학습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권위 의존형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면 늘 이렇게 말하죠. 윗사람이 시켰어요. 규정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을 권위자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청소년기의 자기결정권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이 반복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희생양 찾기형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일부러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유형입니다. 청소년기에 형제자매 간 비교, 왜 너는 처럼 못하니? 라는 말 속에서 끊임없이 자존감이 위협당했던 아이들은 타인을 탓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늘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리는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협력보다는 회피와 공격이 우선시되는 습관이 형성된 것이죠. 네 번째는 이미지 포장형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예의 바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친구가 조금 미숙했지요라는 식으로 책임을 은근히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조건부 사랑을 학습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늘 체면이나 남들 시선을 의식하고 결과만 중시했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고 타인을 방패 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관심형, 즉 자기 행동에 관심도 책임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별일 아니잖아라고 말하면 실수에 대해 반성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청소년기에 정서적으로 방임된 환경,
즉 자신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자랍니다. 무언가를 해도 칭찬도 질책도 없다면 결국 나는 신경 쓸 필요 없는 존재라는 감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의 말, 욕행우명, 불의전추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심리적 회피와 책임 전가의 습관은 결국 성인이 되어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를 훼손하며 무의식 중에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자로서, 부모로서, 또는 동료로서 청소년들이 실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책임을 두려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고전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책임과 관계의 품격으로 살아 숨쉬게 됩니다. 이처럼 고전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전 기반 심리학과 인간관계 통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채널 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왜 사람들은 자신의 오명을 남에게 전가할까요? 첫째, 자기 방어, 기제 self-defense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자기 이미지 손상 회피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면 자존감의 타격을 받기 때문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씨가 한 일인데요 라는 식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 성향 responsibility avoidance 때문입니다. 집단 속에서는 책임의 명확한 귀속이 흐려지기 쉽고 특히 일본과 같은 집단 조화 중심 문화에서는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요? 를 묻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슬쩍 떠넘기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죄책감 회피 guilt avoidance 외부 기인 external attribution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패를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명예나 신뢰가 중요한 조직 내에서는 내 탓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대부분 조직 생활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과 사실 기반 커뮤니케이션 확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 내용과 결정 과정을 문서화해 두면 오운영을 전가하려는 사람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록에 따르면 결정은 팀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정면 충돌 대신 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공격적 반박보다는 사실만 전달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부분은 제가 아닌 다른 담당자의 역할이었어요. 필요하시면 메일 내역을 공유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셋째, 제3자 조율자를 활용해야 합니다. 조직 내 중립적 관리자나 인사부에 정중하게 알리는 방식을 사용하면 관계 악화를 줄이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